비켜요. 여긴 출근하는 사람들 통로지 청소하는 사람이 설치는 곳이 아닙니다. 벤틀리를 몰고 다니는 34세 이강민 본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진다. 저 청소부가 뭘 안다고 설치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들려오는 비아냥. 양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꽉 쥐고 15층 계단을 올라가며 눈물을 삼킨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30층짜리 고급 오피스 빌딩. 새벽 4시 반,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 양순애는 이미 청소 도구를 들고 건물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65세, 허리가 굽은 것도 아니고 얼굴에 주름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녀의 손은 30년 넘는 청소 일로 거칠어져 있었죠. 양순애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걸레질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사채빚을 남기고 사라진 후 홀로 아들 셋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던가. 큰아들은 이제 막 대기업에 입사했고 둘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며 막내 경수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아이들이 제 앞가림을 하게 되었지만 양순애는 여전히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 청소를 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던 때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둘 직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양순애는 재빨리 옆으로 비켜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켜요. 여긴 출근하는 사람들 통로지 청소하는 사람이 설치는 곳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강민이었습니다. 34살, 비싼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채 짜증 섞인 표정으로 양순애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 건물 입주사 중 하나인 KM 인터내셔널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애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무시와 천대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이강민이 비서와 나누는 대화가 문이 닫히기 전 들려왔습니다. 저 청소부가 뭘 안다고 설치냐. 정말 짜증나네. 양순애는 묵묵히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죠. 15층을 오르내리며 계단 청소를 마쳤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던 양순애는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새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양순애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은 떳떳한 노동으로 아이들을 키워낸 자랑스러운 어머니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양순애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봉투였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확인한 양순애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이군. 드디어 때가 되었네. 다음 날 아침 건물 1층 로비는 평소와 달리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관리소장을 비롯해 경비 아저씨 그리고 몇몇 입주사 대표들이 모여 무언가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양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양순애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청소복 대신 깔끔한 베이지색 자켓을 입고 발에는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죠. 무엇보다 양순애가 손에 들고 있는 서류가 모든 이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게 무슨... 실제 지분 보유자가 양순애 씨라고요? 관리소장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양순애가 펼쳐 보인 것은 다름 아닌 건물 지분증서 사본이었죠. 거기에는 분명히 양순애의 이름과 함께 12.5%의 지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전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저도 투자자로 참여했었죠. 양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죠.
20년 전 남편이 사채 빚을 남기고 사라졌을 때 양순애는 막막함에 울며 지새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고 박 회장이었죠. 박 회장은 양순애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와 청소를 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지켜본 박 회장은 건물 건설 당시 소액 공동 투자자로 양순애를 참여시켰죠. 당시에는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 있었습니다. 저기 이강민 본부장님 오시네요.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양순애를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이강민은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질러 오다가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 아침부터? 이강민의 시선이 양순애에게 닿았습니다. 어제 청소부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의아한 표정이었죠. 관리소장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양순애 씨가 우리 건물의 지분 보유자시래요. 이강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양순애가 들고 있는 서류를 빤히 쳐다보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양순애는 이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본부장님께서 청소부가 뭘 안다고 그러셨죠? 맞습니다. 저는 청소부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건물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죠. 매일 아침 묵묵히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실은 건물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였다니. 이강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청소부가 뭘 안다고 설친다는 그 말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이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죠. 물론이죠. 얼마든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니까요. 양순애가 돌아서려는 순간 이강민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던 겁니까? 양순애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숨긴 게 아니에요. 그저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청소부든 투자자든 저는 저의 일을 성실하게 해왔을 뿐이니까요. 일주일 후 건물 15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입주사 대표 회의가 소집된 것이죠. 최근 관리회사가 바뀌면서 투자자 명부를 새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양순애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후 첫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양순애가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어깨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죠.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입주사 대표들의 시선이 일제히 양순애에게 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 양순애입니다. 양순애가 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강민이 들어왔죠. 이강민 역시 이 회의에 KM 인터내셔널 대표로 참석한 것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관리회사 대표가 투자자 명부와 지분 현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순애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회의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양순애 씨는 전체 지분의 12.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는 공동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입니다. 이강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임대로 들어와 있을 뿐인데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건물의 실질적인 주인 중 한 명이었다니. 자존심이 상했죠. 잠깐만요. 그 지분 증서의 진위 여부는 확인된 겁니까? 이강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관리회사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법무팀에서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20년 전 공증까지 완료된 정식 문서입니다. 양순애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빌딩 운영 관련한 주요 결정에는 제 동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지분 12.5% 공동 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운영은 몇몇 큰 투자자들과 입주사 대표들이 주도해 왔는데 갑자기 청소부였던 사람이 결정권을 행사한다니 당황스러웠죠. 한 입주사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양순애 씨 건물 운영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양순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간 이 건물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지켜봐 왔습니다. 어느 층 화장실 배관이 낡았는지, 엘리베이터 정비가 언제 필요한지, 각 사무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양순애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매일 새벽부터 건물을 청소하며 구석구석을 살펴온 사람이 바로 양순애였으니까요. 첫 번째 안건으로 직원 휴게실 환경 개선을 제안합니다. 청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너무 열악합니다. 양순애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겨 있었죠. 입주사 대표들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상외로 치밀하고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강민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청소부 출신이 건물 운영을 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투자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양순애가 이강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던 청소부가 아니었죠. 청소부든 사장이든 정당하게 투자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야말로 임대로 들어온 입장에서 건물 투자자를 무시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회의실에 찬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강민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죠. 양순애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저도 작은 벽돌 하나를 보탰습니다. 그 벽돌이 이제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네요. 앞으로 이 건물이 더 좋은 곳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양순애는 평소처럼 청소도구함으로 향했습니다. 투자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청소일을 놓을 생각은 없었죠. 성실한 노동이야말로 자신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양순애의 집에는 세 아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퇴근 후 들렀고 둘째도 공부를 마치고 왔으며 막내 경수는 학교에서 바로 집으로 왔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양순애는 젓가락을 놓고 아들들을 바라보았죠. 무슨 소문? 강남 K빌딩 있잖아. 거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사실은 건물 투자자라고. 설마 그게 엄마는 아니겠지? 양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그게 엄마야. 막내 경수가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건물주였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큰일을 말 안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양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말해봤자 다들 안 믿었을 거야. 엄마가 청소부였잖니. 그리고 사실 나도 잊고 살았어. 20년 전 일이니까. 최근에 건물 관리회사가 바뀌면서 서류 정리하다가 다시 확인하게 된 거지.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진 지분이 지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세로 따지면 꽤 되지. 너희들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야. 아들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막내 경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죠. 그동안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청소일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양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청소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니. 엄마가 이 일로 너희를 키웠고 또 이 일 덕분에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 바로 그때 큰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이게 뭐지? 엄마, K빌딩 사내 게시판에 엄마 이야기가 올라왔대요. 큰아들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강민이 양순애를 빌딩 운영 불가 대상으로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청소부는 투자자 자격이 부적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가 화를 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엄마, 고소해야 해요. 양순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위에 있으니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하지만 상황은 양순애의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입주사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양순애를 쳐다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죠. 일부 입주사 대표들도 이강민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회의록엔 강민 씨 쪽 손 들어줘야죠. 현실적으로 한 입주사 대표가 다른 대표에게 하는 말이 양순애의 귀에 들렸습니다. 양순애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그날 저녁 양순애는 20년 전 박 회장과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건물 기공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양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투자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아들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양순애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죠. 이강민의 비방에 맞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한 양순애는 자신의 지분 증서 원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문을 열고 나가보니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양순애 씨 맞으십니까? 위조 문서 사용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양순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KM 인터내셔널에 이강민 씨가 신고하셨습니다. 20년 전 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양순애는 순순히 경찰을 따라 나섰죠. 건물 로비를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양순애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죠. 정말 당신 명예에 맞습니까? 20년 전 박 회장과 어떤 관계셨죠? 양순애는 차분히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사채 빚을 남기고 사라진 후 박 회장이 도움을 주었고 건물 건설에 소액이나마 투자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이죠.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나 증인이 있습니까? 박 회장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당시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분도 은퇴하신 지 오래입니다. 상황이 불리해 보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증명할 사람들은 대부분 사라졌죠. 그때 양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경수였죠. 엄마, 지금 뉴스 봤어요? 청소부 출신 가짜 투자자?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양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강민이 언론까지 동원한 것이었죠. 이제 양순애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일단 귀가 조치된 양순애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고 싶었죠.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모든 게 버거워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양순애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사람 왜 날 이토록 짓밟으려 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한참을 울던 양순애는 문득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박 회장이 했던 말이 생각났죠. 순애 씨,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자와 포기하지 않는 자로 나뉘는 거죠.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빛을 볼 거예요. 양순애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죠.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고인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양순애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회장의 유족이었죠. 양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뉴스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버님 서재를 정리하다가 당시 투자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양 여사님 관련 문서도 있더군요. 양순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양순애는 서둘러 박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이강민이 왜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는지 그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후 건물로 돌아온 양순애는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박 회장의 자택은 여전히 20년 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양순애를 맞이한 것은 박 회장의 장남이었죠. 이제는 중년이 된 그는 양순애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양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성실한 분이라고.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놓여 있었죠. 박 회장의 장남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님이 직접 쓰신 메모입니다. 양순애 씨 투자금 대납, 추후 상환 예정이라고 적혀 있네요. 양순애는 놀라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박 회장의 친필이었죠. 당시 양순애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박 회장이 먼저 대신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 여사님, 혹시 이강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양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알죠. 저를 고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박 회장의 장남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강민, 우리 집에 잠깐 머물던 사채업자 아들입니다. 양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결고리였죠. 사채업자 아들이요? 네. 강민의 아버지가 사채업을 하다가 큰 사고를 쳤어요. 아버지께서 그 뒤처리를 도와주려다 오히려 빚만 떠안으셨죠. 그때 강민이가 우리 집에서 몇 달 지냈습니다. 불쌍한 아이였어요. 양순애는 이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회장의 장남이 말을 이어갔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정리를 하면서 강민이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양 여사님께 투자 기회를 주고 지분을 넘긴 것을요. 아마 그 돈이 원래 자기 아버지를 도와주는 데 쓰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날 싫어한 거군요. 내가 그 돈을 받아갔다고 생각해서. 양순애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이강민도 어린 시절 상처받은 아이였던 것이죠.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사채업자 아버지와 함께 떠돌다가 박 회장의 집에서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을 텐데 그것마저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양 여사님은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는 늘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여기 추가 서류들도 있습니다. 공증 원본도 찾았어요. 이걸로 결백을 증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양순애는 서류를 받아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강민이 불쌍하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온 양순애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이기는 것이 능사일까? 상처받은 한 청년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일까? 다음 날 아침 양순애는 이강민을 찾아갔습니다. KM 인터내셔널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던 양순애를 본 이강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 아닙니까? 양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 씨,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박 회장님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강민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양순애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죠.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어르신이 사는 커피니까 거절하지 말고요. 양순애의 따뜻한 목소리에 이강민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20년의 오해가 풀릴 수 있을까요?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죠. 강민 씨, 박 회장님 장남을 만나고 왔어요. 당신이 그 집에서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죠. 당신 아버지가 사채업을 하셨고 박 회장님이 도와주려다 오히려 빚을 떠안으셨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그 집에서 몇 달 지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요? 동정하러 오신 겁니까? 이강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양순애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회장의 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이걸 보세요. 법적으로 확인된 제 지분 서류입니다. 경찰도 확인했고 국세청도 확인했어요. 공증 원본도 있고 박 회장님의 친필 메모도 있습니다. 이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걸로 당신을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이강민이 놀라서 양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양순애는 계속 말했죠. 강민 씨도 피해자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저도 남편이 빚 남기고 떠났을 때 그런 심정이었어요.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죠. 이강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상처를 누군가 알아봐 준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제가 받은 투자 기회는 박 회장님의 선이었어요. 당신 아버지를 돕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었고요. 박 회장님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도우려 하셨으니까요. 양순애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준비한 겁니다. 입주사 대표 3인과 함께 다시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제 제가 이 건물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보았습니다.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법인 계약서였죠. 양순애의 자녀들이 어머니 몰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턴 제가 이 빌딩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회사를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순애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박 회장님이라면 그러셨을 거예요. 한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셨을 테니까요. 강민 씨, 당신도 상처받은 아이였잖아요.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강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에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아이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하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며칠 후 건물 대회의실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순애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을 공식화하는 자리였죠. 놀랍게도 이강민이 직접 나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편견과 오해로 양순애 여사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함께 이 건물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순애는 일어서서 말했죠. 청소부였던 제가 이제는 건물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청소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자부심이니까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건물 1층 로비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직원 휴게실은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고 청소 직원들을 위한 전용 라운지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로비에서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양순애가 여전히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죠. 다른 청소 직원들이 놀라서 말렸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또 어쩐 일이세요?
이제 이런 일은 저희가 해야죠. 양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익숙해서요. 청소함 만지는 게 손에 익어서 안 하면 오히려 어색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이강민이 내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양순애를 보자 정중히 인사했죠.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강민 씨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어머니 뵈러 가신다면서요? 이강민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기로 했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렸는데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화해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양순애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민은 결국 어머니를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죠. 20년 넘게 품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양순애를 통해 용서의 의미를 배운 덕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건물 옥상 정원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양순애가 청소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 자리였죠. 이제는 매주 한 번씩 정례화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한 청소 직원의 자랑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양순애도 진심으로 축하했죠.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도 자식 교육 잘 시킨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다 잘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양순애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죠. 엄마, 회사에서 들었는데 이강민 본부장이 엄마를 정말 존경한대요.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막내 경수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엄마 이야기가 유명해요. 역경을 이겨낸 진짜 성공 스토리라고. 양순애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기엔 아직 멀었어. 엄마는 그저 매일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야. 둘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조용히 강했어요. 그게 진짜 힘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새벽 양순애는 여전히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출근할 필요가 없었지만 30년 넘게 유지해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창밖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건물에 도착한 양순애는 청소 도구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동작으로 걸레와 양동이를 들었죠.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에요. 건물주가 되어서도 여전히 청소를 하시다니. 양순애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해가 떠오르며 건물 유리창에 황금빛이 비쳤습니다. 양순애는 깨끗이 닦인 로비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청소부에서 건물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내 아버지도 나처럼 외로웠을 거야. 그 마음 이젠 알겠더라. 양순애가 이강민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청소 아주머니. 그녀는 결국 건물의 진짜 주인으로 과거를 품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